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난주 우리 증시 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주간 단위로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나타냈어요. 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 기술주들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격하게 뻥 하고 터질 만한 그런 이슈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평가에 대한 부분, 9,700선 이후로 전고점을 갱신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평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달고 20%더 지수가 20% 올랐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었던 팡만,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듣고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젊은 분들은 거의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두 종목씩 사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자금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고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뭐 11위, 12위 정도 되는 경제 국가인데 그 위상 있는 국가들에서는 전부 달러를 바꿔서 그쪽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닷컴 버블, 닷컴, 디지털 이것만 붙으면 갔다가 그냥 다 주식을 쏘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6, 7 종목만 집중이 돼서 실적이 되고 글로벌 어떤 점유율이 있는 업체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닷컴 버블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 셋오프가 되려고 한다면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한 군데가 뭐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는 엔론이 파산나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쪽에서 수급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펀드들이 휘청휘청거리면서 청산이 되면서 매물이 떨어지고 그거에 뭐 신용이라든가 반대 매물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럼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99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서프라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악화시켰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 나오면 이때부터 셋오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로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이 나오게 되면 야들은 더 좋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돈을 안전하게 옮겨놓자라고 하면서 옮겼는데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다른 주식 사러 이걸 팔기 시작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높아진 수준에서 팔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수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그 캐피탈, 그 우리나라 그 어떤 부분에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케이프,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10년 장기, PER 레이시오,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하는 거에 10년 정도 장기 평균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데서 이익만 증가하는 데서 오는 상승은 어느 정도 캡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 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부담스러운 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회복이 되고 또 팬데믹이 풀리게 되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이 기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거, 뭐 채권도 반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이 현재 와 있는 수익률입니다. 네. 11.8%인데 이게 앞으로 4, 5년 되면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빨간 선은 경제 상황이 좋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최고로 좋은 베스트한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워스트한 케이스는 이 녹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바이앤홀드 했을 때 펀드들이 앞으로 고객들을 설득해서 우리한테 돈을 맡기시면 얼마 정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노란색 선이 결국에는 빨간 선이나 녹색 선을 따라가서 장기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펀드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월스트리트은 이제 펀드 청산하는 시기가 이제 10월 달 되면 펀드를 청산하고 북클로징하고 크리스마스 때 휴가 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차트 하나 8월, 9월 어떤 그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게 코스피, 이건 코스피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요 코스닥이고 그런데 보시면 제가 네모 쳐온 부분이 7월부터 10월 달까지의 어떤 차트들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주간 차트를 갖고 큰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0월 들어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 지나고 광복절 지나고 나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오르면 좀 팔아주고 뭐 그 전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다음에는 한 번씩 셀오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뭐 조금 뻘소리 같기도 하기는 한데 어떤 게요?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네. 상담도 하고 또 연애 상담도 하는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와서 너무 이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웃는 모습이 예쁘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 뭐 주식쟁이한테 예쁘다고 칭찬을 들으셨다고요? 예, 아니 그 남자가 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음이 너무 뭐 끌린다는 거예요. 웃을 네. 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하면 안 되는데 잘하게 생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분한테 얘기를 드릴 때 웃을 때 말고 화낼 때나 뭐 좀 슬플 때, 울 때 이때도 예쁘드냐라고 네. 물어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 제가 99년도부터 98년도부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왔는데 닷컴 버블 때 빼놓고는 이렇게 좋은 시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웃을 때 보면 되게 좋죠. 그런데 울 때라든가 화낼 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인성과 인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가죠. 이거 뭐 세상 이것밖에 좋은 거 없고. 그런데 빠질 때 2박 3일만 미스하고 여기서 리스크 대비를 안 했을 때 쭉 빠져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과 성향에 대한 부분, 밸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애를 하다 실패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대사,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평생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안 맞는데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볼 때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뭐 테마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막 움직이는데 잘못해서 여기서 이게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부러지기 시작하고 어디서 부도가 나고 미국의 지금 모기지라든가 디폴트 부동산 문제라든가 우리나라도 금융위에서 신용대출 잠궈라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유동성만 믿고 떨컥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좋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가리는 거 없이 그냥 테마만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쁠 때만 보지 말고 또 슬플 때라든지 화날 때도 봐야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 있듯이 시장이 오를 때만 또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또 조정을 받는지 봐야 시장의 펀더멘털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은 어떻게 그렇다면 봐야 하는 건지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하신 종목들 참 좋았어요. 뭐 이녹스 첨단소재라든지 원일 QNC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팬데믹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이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멀티플 40배, 10배일 때 사자고 방송 나와서 예. 해도 쳐다도 안 보던 주식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40배, 50배 넘어가니까 그거 앞으로 뭐 세상이 바뀔 거다 하면서 막 지금 찍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신용잔고가 18조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 반반씩 나눠서 코스닥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어쨌든 간에 대주주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 2, 3억만 가지고 있으면 3, 4억 산다는 거죠. 금융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주주 이슈에 대해서 완화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기만 하면 매도 한번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차트가 서 있는 것보다는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간에 많은 자본들이 팬데믹 이후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었던 거지 못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나오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 어떤 쪽으로 주식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슈들로만 본다면 통화 강세 지역,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환율도 덩달아서 중국 따라서 좀 빠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글로벌 자금들은 환율이 하락하는 쪽으로 찾아 들어가서 돈을 찔러 넣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기업 이익 모멘텀이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2,400 수준에서는 2021년 연말까지 낼 수 있는 이 기대치를 전부 땡겨다가 반영을 해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는 갇히고 종목별로 섹터별로 모멘텀을 받는 부분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 플레이, 예를 들면 ETF 레버리지 윗방향으로 사지 마시고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섹터 중에서 살아날 수 있는 섹터에다 돈을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업종들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대기업 관련된 부분, 네. 삼성 SDS라든가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이런 업체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유통업체 중에서 롯데 쇼핑, 롯데 유통 이쪽이 1등입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구조인데 쿠팡이나 이런 것들 온라인 매체들한테 밀리고 네이버한테도 밀리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어떤 거가 있느냐라고 보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곳곳에 국민들 생활 곳곳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들의 지점이라든가 어떤 점포를 통해서 신선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표적인 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대기업 그룹의 시스템 통합 이걸 이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삼성 SDS 같은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스마트폰 쪽에서 뭐 MCNS, 아나패스 이런 것들은 지난주 별로 뭐 좋지는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저는 이제 하반기에 꼭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떤 하락이 있으면 그쪽을 조금 강하게 좀 노려봐 보면 1, 2년 동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0%, 15% 조정을 주면 이런 쪽은 삼성이 꾸준하게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식 ENF 테크랄라든가 원익 QNC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한번 보시고, 테스라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지난주에는 뭐 별로 이쪽이 좋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빠그라져서 완전히 저쪽으로 천선 이하로 또 빠질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돈들은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재료라든가 모멘텀만 보지 마시고 밸류를 보고 실적이 증가하는 쪽으로 강하게 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심 종목 추가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합니다. 뭐 이래저래 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 얘기, 저도 뭐 이쪽에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네.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략은 배터리 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효율성 조금 하는데 전지 용량은 크게 키워가지고 뭔가를 가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고 좀 무겁더라도 잔뜩 끼워 넣어도 차값이 올라가지 않게끔 배터리를 싸게 가져다가 차만 잘 굴러가게 하자라고 하는 게 테슬라의 목적이고, 걔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라 그쪽에 얹는 프로그램, 우리가 뭐 스마트폰 애플을 사게 되면 거기에 뭐 아이튠즈라든가 거기에 있는 iOS라고 하죠, 시스템에다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테슬라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22일 날 배터리 데이 끝나고 나면 한국산 배터리 업체들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1등하고 있는 LG화학 계열의 어떤 그쪽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대주전자재료, 천보,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NC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전부 화학을 다 섞어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업체인데 그 업체들의 경쟁력, 그러니까 잘 터지거나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안정성을 높이고 수명을 높이고 그다음에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 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ESS,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수소 발전이라든가 수소 요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간은 국내는 ESS 쪽에서 수요가 땡겨지면서 풍력, 태양광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그거를 또 하려고 하면 거기에 AMI라고 해서 원격 검침 비슷한 거,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망이라는 거죠. 전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형태에 있어서 계측을 하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뭐 포스코 ICT라든가 누이텔레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거는 ESS 관련돼서 기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 뭐 메가ICS라든가 요건 뭐 장비 업체인데 삼천당제약, 오스코텍, ST팜 이런 업체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네, 어떤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뭐 외주 하는 거죠. 공장 증설을 딱 해놓고 경쟁 네. 상태 없는 상태에서 전방에서 땡겨주면 이익률이 뭐 갑작스럽게 뭐 20% 30% 안 올라가더라도 10%만 따박따박 먹어도 키워놓은 공장에 가득 물량들이 채워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예전에 이제 노바렉스라고 하는 건기식 관련된 업체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이버결제 같은 거 전방단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땡기게 되면 뒤에서 인프라 처리를 해주면서 결제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잘만 노려보시고 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받아보시면 1, 2년 뭐 보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PSK라고 하는 종목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조금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쪽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는데 포인트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데 몇 년에 한 3, 4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에서 특히 메모리 중에서 낸드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에 일부 섞이면서 같이 멀티플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본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SDIS, 이마트, 현대 오프토웨브 같은 저가이면서 기업의 수혜를 받는 업체들 이런 것들도 잘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증시 전망에서부터 관심 종목까지 일목요연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